안녕하세요. 유튜브 오디오 채널 오디오 튜브입니다. 오늘은 캠브리지 오디오 인티앰프 엣지의 내부를 보기 위해 상단부 커버를 오픈했습니다. 앰프의 내부에는 전기를 충전해서 품고 있는 소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앰프를 분해해서 내부를 오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장과 점검 등 내부를 확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이나 공식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절대로 개인이 내부를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꼭 숙지하시고요. 저희는 리뷰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앰프의 내부를 오픈했습니다. 엣지 AA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 가운데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원형의 부품은 파워 트랜스입니다. 토로이달 파워 트랜스인데요. 진공관 앰프에 장착되는 네모난 파워 트랜스와는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진공관 앰프는 고압 저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EI 코어를 사용합니다. 진공관이 아닌 다른 출력 소자는 고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V 이상의 전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전류, 고효율, 대량 제조에 용이한 토로이달 트랜스를 장착합니다. 토로이달 트랜스는 저전압 대전류 회로에 장점이 많은 트랜스포머입니다. 캠브리지 오디오의 앰프들은 대형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장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실제 회로에서 필요로 하는 용량보다 몇 배 크게 트랜스를 설계하면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많습니다. 발열이 적고 내구성이 증가하게 되며 전력 증폭 회로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재생음에도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중에 A클래스 증폭 방식을 고수하는 파워앰프 제조사들이 이러한 초대형 파워 트랜스포머를 장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A클래스 방식의 파워앰프들은 발열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파워앰프의 용량이 기존 용량보다 훨씬 더 넉넉해야 됩니다. 훨씬 더 크게 몇 배의 용량으로 감아줘야 앰프 내부의 열을 버티면서 파워 트랜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캠브리지 오디오가 제품의 품질을 위해 제작비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이 파워 트랜스 부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른 곳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형 전원 트랜스를 기준으로 전면에는 볼륨 컨트롤과 소형 파워 트랜스 그리고 셀렉션 및 모토라이즈 컨트롤 보드로 추정되는 PCB 기판이 실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 보이는데 플래시를 잠깐 켜겠습니다. 자, 내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안에 보이는 게 여기 볼륨 있죠? 이쪽에 볼륨입니다. 이 볼륨 바로 뒤에 장착되어 있는 이 모토라이즈 볼륨 부품과 그 다음에 이렇게 좌측으로 보면은 우측이죠. 우측으로 보면은 여기 디스크리트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PCB 기판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것은 전면 우측에 있는 헤드폰 출력 단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상시 전원 소형 트랜스포머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후면입니다. 앰프 후면인데 기판이 이렇게 PCB 기판이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에서 가장 아래 쪽은 파워 서플라이 기판이 있고 두 번째 파워 서플라이 기판 바로 위에는 프리앰프 회로 서킷 보드가 고정되어 있고 가장 위에 이렇게 위에 뚜껑을 열면 바로 보이는 이 PCB 기판이 디지털 서킷 보드입니다. 디지털 서킷 보드는 DAC 회로가 내장되어 있죠.
먼저 DAC 서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품이 모두 SMD 타입으로 PCB 기판에 실장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플러스 15V, 마이너스 15V, 그리고 5V, 플러스 5V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이 기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15V와 마이너스 15V를 공급해주는 정전압 레귤레이터 782로 792로 있고요. 그리고 DA 변환 프로세서 ESS 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네. 저기 속에 ESS라고 ESS 9018이라고 써 있습니다. 글씨가 핸드폰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S 9018 DA 변환 칩이 저 안에 들었어요. 후면 가장 아래에 이 파워 PCB에서 DC 전압을 공급받아서 DAC 내부에 이 서킷보드 내에서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마스터 클락과 그 다음에 ESS 사의 9018 DA 변환 프로세서 그리고 아날로그 증폭 회로들 여기 아날로그 증폭 회로가 여기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전력을 공급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PCB 기판 안에서 정류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이 온보드에서 PCB 기판 하나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디지털 기판의 종단은 로우 패스 필터와 증폭단은 증폭 소자인 OPA2378 오피앰프가 장착되어 있고 기판의 출력은 바로 아래 프리앰프 회로가 실장된 서킷 보드로 내려갑니다. 이거 핸드폰으로는 잘 안 잡히지만 저 뒤에 여기 있는 SMD 타입 오피앰프랑 저 안쪽에 또 실장되어 있는 오피앰프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날로그 출력단입니다. 여기서 이 아날로그 출력단에서 출력 신호가 이 밑에 바로 프리앰프 보드로 바로 아래층 프리앰프 보드로 싹 넘어갑니다. 각종 하이엔드 DAC에 채용되는 ESS 9018 DA 변환 칩은 그 특유의 음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검증된 부품이고요. 마스터 클락의 구성과 DA 변환 칩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보드의 매칭이 DAC의 음질을 좌우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생산 유명 브랜드들의 DAC 가격 기준에서 100만원대 초반에서 중반급 음질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시청 테스트에서 평가했습니다. 괜찮은 음질을 가지고 있는 DAC 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DAC 보드, 이 디지털 보드 바로 아래 프리앰프 서킷 보드가 있는데요. 입력 단자들, 후면의 입력 단자들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단자입니다. 기판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디지털 서킷에 가려서 아래 프리앰프단 PCB가 잘 안 보입니다. 디지털 서킷 보드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이 기판이 입력 신호를 셀렉션하는 릴레이들과 전면에 있는 채널 셀렉터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입력 채널을 선택하고 전면 볼륨도 컨트롤되며 전면 우측 아래 붙어있는 헤드폰 출력 회로에 소스 신호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입력된 신호의 전압 증폭 회로 또한 함께 내장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가장 제일 아래 후면부 가장 아래 기판은 엣지 A 인티앰프 파워를 공급하는 회로입니다. 중심에 있는 초대형 파워 트랜스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정류 후에 각 보드에 필요로 하는 전압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과부하 시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차단해주는 릴레이 장치들이 되어 있고 퓨즈들이 장착되어 있는 PCB 기판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깊숙이 보이는 이것이 블루투스 안테나가 장착되는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시청 테스트 때 스마트폰과 페어링해서 애플 뮤직 어플을 실행해서 음악을 재생해 보았는데요. 아주 만족스러운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100만원대 초반에 영국 A사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유명 DAC와 바인딩 테스트를 했는데요. 엣지 A가 더욱 뛰어난 음질로 높은 블루투스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에 이 전면부의 가운데에 있는 이 부품이 일본 알프스제 모터 볼륨입니다. 요즘 이 가격대 인티앰프들 대부분의 제품들이 마스터 볼륨을 인코더를 부착한 형태의 반도체 방식을 탑재하는데요. 반도체 방식은 값이 저렴하고 음질이 떨어지지만 조작 트러블이 없고 좌우 편차가 문제가 적어서 음질을 손해보며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엣지 A는 아날로그 가변 저항을 마스터 볼륨으로 채용해서 고음질을 꾀하였고, 가변 저항 중에 알프스 4의 제품은 좌우 편차가 적기로 소문난 고실내 부품이어서 캠브리지 오디오가 엣지를 오로지 음질을 위주로 세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 우측 아래 마련된 헤드폰 단자 뒤에 헤드폰 앰프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보입니다. 자, 이건데요. 이 기판입니다. 흔한 OP앰프 방식이 아니고 전압 증폭 출력 소자를 아날로그 증폭 회로를 구성해서 헤드폰을 구동함으로써 헤드폰으로의 음악 감상에서도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헤드폰 앰프의 회로가 밸런스 방식인지 언밸런스 회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밸런스 방식이 무조건 좋지도 않지만 언밸런스 방식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매칭과 세팅의 문제입니다. 이제 파워앰프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증폭 소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PCB 기판의 표시로 보아 기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FET의 경우 게이트 드레인 소스, 그러니까 G, D, S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받아서 테스트할 때 전력 증폭단이 FET로 구성되어 있는 앰프인 줄 알았어요. 소리가 워낙에 차분하고 나긋나긋하고 개방감도 좋고 또 시린 느낌이 들어서 FET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오픈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ECB 이렇게 써있죠, 기판에. 이건 뭐냐면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입니다. 이것은 트랜지스터고요. 트랜지스터의 증폭 회로는 전압 증폭단을 거쳐서 위상 반전단 이후에 P채널과 N채널 트랜지스터의 푸시풀 동작으로 전력 증폭이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인 달링턴 회로를 많이 채용해요. 캠브리지 오디오는 증폭 소자의 동작 커브를 타사와는 좀 달리 특별하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A클래스 증폭 방식은 입력 신호의 파형과 출력 신호의 파형이 같아서 왜곡이 적고 음의 순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출력이 낮아서 출력 이상으로 볼륨을 높이면 출력 신호가 일그러지는 클리핑 현상이 생겨요. 막 고음이 찢어지고 저음이 이상하게 들리고 하는 이런 현상. 이것은 앰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출력의 한계로 인해서 오는 클리핑 현상입니다. A클래스 증폭 방식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력에서는 A클래스 동작으로 또 중간 지점부터는 어느 지점부터는 B클래스 증폭을 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AB 클래스 증폭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앰프들이 AB 클래스 증폭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AB 클래스 증폭 방식은 A 클래스 증폭 방식보다 출력이 2배 이상 높아요. 뭐 어떤 건 막 3배, 4배씩 하는 것도 있고요. 동작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AB1급이냐, AB2급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점은 발열이 낮고요. A 클래스 구간의 증폭 영역이 저출력으로 설정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음악 감상 영역은 A 클래스 구간을 벗어나서 B 클래스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음악 재생 시 출력이 높음으로써 오는 장점 말고는 A 클래스와 비교해서 그다지 좋은 점이 없습니다. 클리핑 영역에서 A 클래스 영역에서 이미 클리핑이 됐을 텐데 AB급 앰프에서는 클리핑 영역을 훨씬 넘어서서도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장점이죠. 캠브리지 오디오의 기술진들은 이 점을 주시한 것 같아요. XA 클래스 방식을 개발해서 A 클래스 증폭 구간을 더 늘렸어요. 보통 앰프가 배 같으면요, 한 15W에서 20W 정도가 A급 증폭 구간입니다. 한 15%에서 20% 잡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넘어가면 B 클래스 구간, B 클래스 증폭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앰프에서 10Hz까지다. 그러면 그 동작 특성 곡선에 의해서 A 클래스 증폭 구간을 넘어서면 AB급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쪽에서 증폭을 하게 되면 입력 신호 대비 출력 신호에 왜곡이 생기죠. 대신에 출력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하단 네거티브 쪽이 일그러지면서 증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클리핑은 하지 않지요. 최대 출력까지 쭉 올라옵니다. 트랜지스터 XA 클래스 방식이라는 걸 캠브리지 오디오에서 개발을 한 것 같은데요. A 클래스 증폭 구간을 더 늘렸고 B 클래스 증폭 구간을 더 좁히는 동작 커브를 찾아서 A 클래스 구간에서의 재생음을 전 구간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 것 같아요. 트랜지스터 방식의 앰프 특유의 차갑고 경직된 느낌이 실제 비청 테스트에서 느껴지지 않았어요. FET나 JFET를 출력 소자로 사용했나 생각했고 대형 히트싱크 또한 디자인적인 요소로 설치된 줄만 알았는데 내부를 보니까 제가 크게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하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윤기 있는 저역은 상당히 고급 세팅에 속하는데요. 하이엔드 오디오들이 그러한 세팅을 잘합니다. 엣지 A의 컨셉이면서 지향점인 하이엔드적인 요소가 이 앰프에 상당히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캠브리지 오디오 앰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구성의 제품입니다. 전력 증폭 소자를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것도 특징이 돼요. 요즘 출시되는 앰프들은 D클래스 소자나 파워 OP 앰프를 많이 채용하거든요. D클래스나 파워 OP 앰프나 FET나 트랜지스터 방식보다 음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죠. 파워
OP 앰프도 그렇고 파워 IC 앰프도 그렇고 D 클래스 소자도 그렇고 출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열이 적고 앰프 전체가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전력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외부의 어떤 그 습도나 온도 뭐 그런 거에도 이런 트랜지스터 방식이나 FET 방식보다 훨씬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 앰프들은요, 뭐 극장이나 관공서 뭐 이렇게 업무용 환경 같은데 그런 데 어울리는 것이고, 사실 우리 가정용 오디오는 전부 음질 쪽으로 집중 세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엣지 A 앰프 같은 경우 이 트랜지스터 소자를 사용해서 이런 구성으로 앰프를 만든 것은 상당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기판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출력 소자들이 여기 방열판, 그러니까 히트싱크에 붙어 있죠. 출력 소자들이 열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요. 이 출력 소자와 소자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커넥터, 자 보세요. 판으로 되어 있죠.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PCB 기판 로드가 아니고 외부의 플레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파워단 기판 구조를 살펴보면 전원 트랜스에서 여기 대형 전원 트랜스에서 교류 전력을 직접 공급받습니다. 이 기판 자체. 이 안에 브릿지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저 안에 브릿지 다이오드 저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류를 직접 해서 같은 기판 내에 여기 지금 평화력 카패시터 보이시죠? 여기 파이형 필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방식이 정류라고 하는데요. 이 정류 과정에서 저 다이오드를 거치면은 교류가 직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맥류가 됩니다. 이 맥류를 직류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 파이형 필터입니다. 이 파이형 필터는 대용량 카패시터가 필요한데요. 이 카패시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기판 안에 전원부와 전압 증폭부와 전력 증폭부가 한 기판 안에 있는 온보드 타입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티앰프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티앰프는 같은 샤시를 쓰지요. 같은 샤시를 쓰기 때문에 이 파이형 필터와 이 정류부를 하나로 만들어서 양쪽 채널에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좌우의 전원부를 한 곳에서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파워 서플라이 한 대에서 좌우의 전력 증폭부와 전압 증폭부의 전원을 공급받게 되는데, 지금 이 엣지 A 같은 경우는 이 정류부와 평활형 카패시터가 있는 파이형 필터가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트랜스에서 교류 전력만 공급받을 뿐이고 정작 정류하는 이 파워 서플라이 회로는 좌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모노럴 파워 앰프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한 샤시 안에 패킹되어 있는 한 그라운드를 공유한다는 것, 네. 접지가 공유되죠. 크로스톡 현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샤시가 분리되지 않는 한은 그라운드가 공유되기 때문에 크로스톡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티앰프나 스테레오 파워 앰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더욱 상급기로 가면 모노럴 파워 앰프 제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우 채널이 양쪽 채널이 샤시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죠. 그라운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좌우 채널 볼리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엣지 A는 전원부가 채널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파워의 레귤레이션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채널 분리도도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한 이 기판 발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판의 발열, 이 기판 자체 부품이 지금 많이 실장되어 있잖아요. 이 기판 자체에 이 부품들이 전부 다 각각 제각기 열을 내고 있어요. 저 저항도 열을 내는 발열체고요.
여기 있는 요 TR도 저는 레귤레이터인 것 같아요. 이 정전압 레귤레이터도 여기 이제 히트싱크가 자체적으로 달려있죠. 여기 이 큰 저항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열을 내는 발열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작을 했을 때 이 PCB 기판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근데 이 PCB 기판에서 가장 전류 이동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전력 증폭단입니다. 이 전력 증폭 소자의 이 배선을 이 PCB 기판과 일체화했을 때 이 PCB 기판 자체의 연결 로드에서 열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나중에는 기판 패턴이 다 일어나고 막 이렇게 뜰 겁니다.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럼 PCB 기판을 통째로 바꾸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5년, 길게 써봐야 10년. 예. 미국의 무슨 리서치사 제품들이 거의 그런 식이죠. 그건 진공관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열 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앰프 내부에다가 막 냉각 팬을 달고 막 해도 프로펠러를 달고 막 식히는 팬 같은 걸 해도 막 기판 패턴이 뜨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건 진공관 앰프 자체 열 설계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트랜지터식 앰프 스타일로 진공관 앰프를 만들면 그런 문제점이 초래하게 되죠. 발생하게 됩니다. 네. 기판의 발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 이동이 가장 발열이 많이 나는 전력 증폭단 배선을 PCB 기판 패턴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외부에 로드를 만들어줘서 발열이 생겨도 PCB 기판과는 관계가 없도록 설계된 것은 정말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플레이트로 이 소자와 소자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을 이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 금속 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아쉬운 점은 이 전류 로드를 금도금을 하거나 혹은 순도가 높은 구리로 만들어서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비용 문제 때문일까요? 원가 절감 문제 때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모르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케이블 배선은 이걸 케이블로 배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열이 발생하면 피복이 녹을 수도 있고요. 물론 테플론 피복, 테플론 코팅 케이블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호 배선용 연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전력용으로 테플론 피복을 찾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일반적인 피복은 녹을 수 있고 전력 공급 부위가 이 부분이 대역폭이나 신호 전달 시그널 쪽 그런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런 신호 전달 측면보다는 발열에 더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곳을 구리로 해도 음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사이 이게 지금 한 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판이 지금 이렇게 겹겹이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절연 필름으로 실드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캠브리지 오디오 엣지 A 인티앰프 내부 구조를 살펴본 후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품의 감성 품질 위주나 원가 절감보다는 음질 우선주의적인 설계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내부 설계에서 엔지니어가 많은 노력과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어요. PCB 아트웍 수준이나 부품 배치 및 구성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동안의 저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깨기에 이 엣지 A는 충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엣지 시리즈 인티앰프 엣지 A 이외에도 이것과 함께 출시한 엣지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도 곧 준비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오디오 채널 오디오 튜브입니다. 감사합니다.